세상은 단순하고 쿨하고 화끈한 사람들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답답해하고 이해를 잘 못하죠. 이런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예민한 저의 성격이 너무 싫었고 저도 쿨하고 멋있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책 덕분에 예민함이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임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책삼 스토리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책은 바로 센서티브라는 책인데요. 아마 저처럼 센서티브함을 타고났음에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질은 필연적으로 삶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기질을 버릴 순 없겠지만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단순하고 쿨한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저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삶에 적용해 보러 같이 가실까요? 처음 이 책에서 저를 사로잡은 것은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 중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감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 더 강해져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 남들처럼 즐기는 방법을 배워.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을 거고, 이렇게 남들이 기대하는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란 말이 너무 공감이 되었고, 이해받는 느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민감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질로 이걸 타고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갓 태어난 아기가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같은 행동을 시도할 때 멈칫멈칫한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신중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요. 생각이 많고 신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쉽게 못하는 겁니다. 흔히 뇌에 필터를 안 낀 것처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민감하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정보 처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의 정보를 보더라도 딱 그 정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보들이 한꺼번에 슉슉 들어와요. 마치 이제 원뿔을 볼 때 옆에서 보면 삼각형인데 아래서 보면 원인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이걸 의식적으로 이쪽에서 볼까? 이쪽에서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한꺼번에 정보로서 차자작 꽂히는 거죠. 그래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순식간에 넘쳐나다 보니까 뇌가 이걸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거라서 차단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보기 싫고 듣기 싫은데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고 모르고 싶은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영화보다 좀 잔잔하고 힐링되는 영화를 좋아하고 뭔가 이 자꾸 자극을 주는 통로를 끊어버리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정보 처리 특성 때문에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이 좀 어렵고 어렵게 표현을 하더라도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민감성이 높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민감하지 않거나 좀 높지 않다면 어릴 때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품고 자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 라는 신념이 생겨버리고 대화를 회피하거나 체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민감성은 반대로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통찰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아무나 보지 못하는 숨겨진 핵심을 꿰뚫어보고 개선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배려를 되게 잘해요. 아마 단순한 사람들 중에는 아닌데 민감한 사람들은 너무 까칠하고 예민해서 피곤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들의 고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무딘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눈에 자꾸 보이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뇌에 과부하가 오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까칠하고 예민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걸 또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참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장점을 잘 활용을 하려면 단점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고 특히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민감성을 타고난 사람들의 숫자가 애초에 20%로 적기 때문에 이 다수인 80%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다수의 80%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까칠해도 되고 예민해도 돼요. 아니 자기가 민폐 끼치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무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작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요.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배려를 하고 더 고민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먼저 눈에 띄고 사회의 시선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자,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센서티브라는 책을 삶에 실천하고 효과가 좋았던 목표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감성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을 표현해 보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한 가지 능력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을 높이려면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무게를 계속해서 들어야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자꾸 해봐야 돼요. 문제는 어릴 때부터 이 복잡한 생각을 남들한테 잘 표현도 못 해봤고 그리고 해봤자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상처가 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한번 툭툭 해보는 게 아마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일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해봤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표현 능력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좋아지면서 상대가 너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이해를 딱 하게 되는데 이때 나도 이해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 감각을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냥 오늘 뭐 먹을래 이런 단순한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속으로 든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 자신을 표현을 못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좀 시도를 해봤을 때 상대가 이해하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그게 진짜 이 민감성이 가진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 차단하고 쉬는 시간 무조건 확보하기.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회복 시간을 스스로 확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더더욱 예민해지고 까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면 나 피곤하구나. 뇌가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유튜브에서 마음 안정 노래 틀고 눈 감고 심호흡합니다. 특히 꿀팁을 좀 드리자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멍 때리는 게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시냇물이나 바다, 폭포같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을 즐겨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쉬는 날에 멍 때리러 카페에 가곤 하는데 확실히 회복이 되면서 스스로 여유가 다시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뇌 과부하로 인한 예민 타임 공지하고 주의 경보 내리기.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적용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뇌 과부하가 걸려서 예민해졌음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멍 때리기나 쉬지 못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을 해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때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고 주의 경보를 내리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짝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조금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의식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민하고 까칠한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고 이게 내 문제야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까칠하게 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쟤 뭐야 이러면서 방어 기제를 높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미리 인지를 하고 공지함으로 인해 아 이건 저 사람의 문제가 맞지 라고 하면서 까칠한 저를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여 주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표현 자체를 조금 이쁘게 해야 하는 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제로 제가 효과를 본 실천 목표 3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진짜로 삶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민감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제 자신이 싫지 않고 어떻게 이 혹독한 사회에서 이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는 민감하신 분들이 꼭 이 감각을 길러서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이 재능인데 이걸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발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민감한 사람들을 조금 더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좀 쉽게 센서티브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처음에 접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싸움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